안녕하십니까. 경찰, 검찰사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사기꾼을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떠한 그런 근거는 대법원 독립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기 범죄는 일반적으로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는 뭐 피의자가 한두 명인 경우를 말하고요. 자, 조직적 사기라 하면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서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 금융 사기, 또 사기 도박단 사기, 보험 사기단의 보험 사기, 토지 사기단의 토지 사기, 조직적인 국가 보조금 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정한 사기범에 대한 어떤 가중 요소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특별 양형인자와 일반 양형인자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이야기한 경우, 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또 범행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그리고 상습범인 경우와 누범인 경우에 대해서 특별 양형인자로 정하여 가중 요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양형인자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지, 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는지, 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범행 후에 증거 은폐 또는 인멸 시도했는지, 또 누범이라든지 또 실형 전과가 있는지, 또 합의를 시도하는 도중에 피해를 이야기한 것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일반 양형인자로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그 집행유예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어떤 그런 선고를 할 때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그리고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또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이야기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라든지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든지, 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거나, 또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그리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또 수수한 경우,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반 참작 사유로 해서 상당히 법원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기범에 대해서 어떤 고소장이라든지 또 피해자 의견서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해서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이러한 법원에서 부정적 요소로 보고 있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